안녕하세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문재인의 배경은 누구냐? 풍산그룹의 류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삼극회의 부회장으로서 미국 공화당과 절친이고 즉 방산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부시 라인이라는 거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라인이 있고 부시 라인이 있습니다. 부시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요, 이 사람이 히틀러 쪽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자료를 제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세계를 통제해야 한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고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중국 예수회의 영향 하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당교 협약을 하겠다는 양정철을 만난 것이 윤석열이죠. 즉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여시제의 홍석현을 거쳐서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지난번에 떠들썩하게 했던 그 1,000억을 투자받은 홍석현, 그 여파로 그 문화공정을 받았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시제라는 것은 가장 한국을 좌우할 것 없이 여야할 것 없이 뒤흔드는 집단인데 이게 이제 원래 중국 자본 쪽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한샘 인테리어를 중국에서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그 돈으로 이것을 세운 거죠. 근데 여기 김부겸이 맨 오른쪽에 등장합니다. 김부겸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여시제가 또 관장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홍석현이 거의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JTBC가 하는 짓은 페이스북에 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사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SNS를 국정원과 전에는 국정원이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검열 이런 것을. 근데 지금은 중앙 매스컴 홍석현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난감한 적이 많았었죠. 그런데 차기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은 차이나타운 이슈가 다시 나올 것이고 중국 자본이 한국의 부동산을 이제 취득해서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다. 뭐 적어도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자체를 먹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영토뿐 아니라 거기 정치를 좌우하는 선거에 개입한다는 것이죠. 이미 양정철이 이것은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에서도 우마오당 그 댓글 부대라는 것과 또 공청당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그 자국 중심의 내셔널리즘이 강해요. 그러니까 공산사회라는 것은 뭐 사실은 전 세계를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그래서 이 공청당 사람하고 그 우마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 정부 그 속에 지금 들어가자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세력인데요. 지금까지의 한국의 집권력을 쭉 보면은요. 첫째 김대중 시대에는 클린턴 소로스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소로스계는 자본력이 로스차일드 자본력이고 클린턴은 그냥 바지 사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픽업을 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김영삼이 상당히 그 대찬 그런 정책을 썼는데 사실은 박정희 이후에 박정희가 남북 회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막은 것이 미국이었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러네요. 그리고 박정희는 상당히 자국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흩어놓을까.
그래서 이제 시해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배경에 전두환 때 은행의 자본, 은행 자본이 외자가 들어갈 수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깐깐한 김영삼 대신에 이제 김대중을 앉힌 거죠. 그런데 김대중 때는 IMF 하에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를 완전히 그 털깎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대중 씨의 문제는 가톨릭이고 플러스 상당히 민주화 세력이다. 그래서 띄워줘서 한국 경제에 외자를 많이 들여다가 할 수 있게끔 오픈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노무현은 FTA로 완전히 경제 체제,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세계화 세력이 노무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시계가 이제 친중 스타일이라는 거야, 부시계가. 왜냐, 아버지 부시가 세계를 단일화하겠다, NWO, 이걸 선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바마와 굉장히 절친 관계에 있는 게 또 부시 라인이거든요. 원래 김대중을 픽업해서 일본에서 픽업해 온 것이 CI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민주당 세력이에요. CIA라는 게.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부시가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부시계이면서 개신교 중심이면서 그러면 이제 소망교회대에는 서북청년당도 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층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명박계가 개신교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그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근데 이명박이 재산도 상당히 많이 불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구속돼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스탠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오바마는 그리고 오바마가 이제 앞서 있었을 때 박근혜가 집권을 했지만 이때에도 어느 정도는 그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5.16과 비슷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얻었다는 게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가 집권했을 때는 처음에는 친중 세력이었어요. 오바마가 친중 세력이니까 미국 민주당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니까 친미 세력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사드도 배치하고 북한인권법도 찬성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의 문제는 실제로 이 세부적으로 경제를 안다던가 또는 외교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전 세계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이런 것은 보였지만 배경에는 최순실과 통일교, 삼성의 그런 입김이 상당히 또 강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거기 박근혜 탄핵을 시키고 이것이 이제 홍석현 쪽에 그런 파워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다 들어섰는데 문재인도 노무현 재단 즉 삼성 부시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예수회 쪽 사람이에요. 문재인 자체가 예수회니까. 그래서 굉장히 친중적이라는 것이고 뭐 사드 설치를 더 강화했어요. 사실 문재인은. 왜냐하면 부시 라인이기 때문에 군산업 쪽 기술을 상당히 많이 배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군사력을 길렀고 또 북핵 폐기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라색으로 친 것을 자세히 보세요. 소로스계, 클린턴, 친중 부시계, 단일화 세력, 오바마 세력, 또 이런 것들도 예수회는
모두 사탄 세력이에요. 사탄을 강조를 하고 숭배를 하자 이런 쪽인 세력입니다. 사실은 미국 민주당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에 반대하는 쪽으로 이제 지금 나타났는데 이 보라색 세력은 예수회가 무엇을 추진하냐면 그 성땡땡자 합법화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민심도 그렇고 개신교 집단에서도 그렇고 이 성땡땡자 합법화를 막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은 지금 현재 들어선 바이든은 사실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막 반대하고 그러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캐톨릭이고요. 친중 세력인 게 완전히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미국은 국가가 미국 민주당 때문에 엉망이 된다. 이제 그것을 내세우고 또 부정선거를 했다. 이걸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죠. 근데 그 빌 게이츠, 한국의 빌 게이츠의 영향력이 굉장하잖아요. 문재인 정부하고도.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영국 여왕을 만나서 이렇게 어떤 세계화를 해라 이런 거에 허락을 얻고 뭐 자위를 받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영국 왕실이라는 것은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 강하고 이분들이 유대인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의 그레이트 리셋을 지지하는 왕세자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히틀러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억지로 강요를 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감축을 해라. 이런 게 지금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는 끝났다. 새 공산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쪽의 얘기를 헤드라인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세력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해야만 세계 통제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 체계적으로 그 조직화돼 있고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쉽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느냐? 북한을 바라볼 때에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친중적이면서 친북적인 그런 한반도를 만들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잖아요. 뭐 자유도 없고 민주 제도도 없고 근데 누가 이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너무 친중적인 사람들만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석경과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의 힘이겠죠. 그리고 한국은 일본 예수의 영향하에 서강대가 생겼기 때문에 김종인 그 사람마저도 홍석경과 굉장히 손을 잡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통 사람이 할 일은 차이나타운을 대선 때 크게 이슈화해야 되고 중국 자본력에 휘둘린 한국 부동산과 국적 취득 이것은 국적 취득뿐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됩니다. 일반 대중들이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막아낸다. 그래야만 한국이란 타이틀로 지금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북 문제는 그 다음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대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트럼프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